전문 고고학자나 또는 일반 사람이라도 누구나 간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한 발견을 하고는 합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버려진 비행기를 발견할 수도 있고 청동기 시대에 난방 시스템을 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죠. 그런 생각지도 못한 물건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이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발견들 중에서는 때로는 과학의 상식마저도 뒤엎어버릴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떠신가요? 흥미가 가시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10분이 가장 즐거울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난파선. 흑해, 이곳은 유명한 배의 무덤입니다. 연안 국가에서 오래된 배를 발견했다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대 그리스의 정착지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해저의 특수한 환경 때문입니다. 흑해의 깊은 곳에는 생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산소도 희박합니다. 침몰한 배는 해양식물과 부식으로 인한 열화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흑해 연안 앞바다 배의 무덤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고학자와 아마추어 다이버들은 이제 그런 발견에는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조차 고대 그리스의 배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요. 기원전 400년경에 만들어진 이 배는 불가리아 해안 근처에서 침몰했습니다. 당시 승무원은 최대 20명. 사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는 해저에 부딪혀서 발생한 피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상처가 없지만 이후에도 인양될 계획은 없다고 하네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선체가 산산이 부서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호통치는 미라. 19세기 최초의 과학자들이 본격적으로 고대 이집트의 놀라운 비밀을 밝혀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차 미라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에 의해 매장된 유해는 멸망한 문명을 상징하는 가장 큰 상징물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발견된 미라 중에서 일반적인 미라와 다른 것이 한 구 있었습니다. 1886년 이집트 룩소르 인근에서 발견된 이 미라는 딱 보기에도 살벌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과거 얼굴이었던 부분에서 심하게 일그러진 표정을 볼 수 있어요. 미라에게는 정체불명의 남자 E라는 심플한 이름이 붙여졌고 이 존재는 150년에 걸쳐 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당황한 것은 대중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조금 다른 이유에서였는데요. 연구자들은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려고 한 반면 일반 대중들은 미라의 모습을 보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섬뜩한 미라의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파라오 람세스 3세의 아들로 밝혀진 것인데요. 람세스 3세는 아들인 펜타웨어 왕자에 의해 암살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펜타웨어는 아버지의 정식 후계자인 형 람세스 4세에게도 암살을 시도했지만 형이 한 수 위였던 것 같네요. 왕자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미라화라는 방식을 통해 일부러 흉한 모습으로 남긴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지만 굉장한 막장 전개임에는 분명하죠. 후대의 좋은 본보기는 되지 못한 것 같네요. 초기 기독교 문서 나그 한마디. 공포소설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미라처럼 무섭지는 않지만 역시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집트의 또 다른 발견을 소개합니다. 바로 나그 한마디 문서인데요. 시간의 때로 노랗게 변색된 두루마리가 가득 담겨있는 고풍스러운 항아리. 이 항아리를 발견했을 때 농민 무하마드 알리 아서마는 자신이 얼마나 값진 보물을 찾은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과학자들에게 발견하기까지의 경위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유령이나 가족의 숨겨진 비밀, 심한 대립 등 영화로도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흥미진진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더 단순했다고 해요.
가난한 농민이 돈을 벌기 위해 고대 유물을 찾고 있었다. 그뿐이죠. 즉 평범한 아마추어 고고학자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한 물건을 발견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그한마디 문서란 자체적인 해석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신약 성서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일찍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단으로 취급되어 말소를 요구했던 가르침들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그노시스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세계는 악한 신 데미오르고스, 즉 사탄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독실한 기독교도는 이 물질 세계의 속박에서 영혼을 해방해야 한다. 그노시스주의는 이러한 신념으로 맺어진 종교 집단을 말합니다. 당시 그노시스 성전이 불태워지며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교도소로 보내지는 시절, 누군가 이 성서를 남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게 정말 맞다면 솜씨가 정말 훌륭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숨겨진 장소를 찾기까지 적어도 1700년이나 걸린 셈이니 말이죠. 이라크 사막에 숨겨진 미그-25. 냉전 시절에는 소련과 미국이 제3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무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 중에서는 간혹 질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일례가 사담 후세인 지원입니다. 여러 분야의 다양한 지원에 더해 초음속 전투기 미그-25 같은 항공기까지 당시 이라크 독재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은 후세인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소련제 전리품을 많이 얻었죠. 이는 매우 특이한 장소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미그 전투기는 알타카둠 공군기지 인근의 모래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구형 전투기가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날개만 뜯겨져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를 모래 속에 파묻은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애초에 후세인은 이 비행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미군의 침공 당시 이라크인은 어느 누구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간사한 장교 한 명이 해외에 팔기 위해 따로 훔친 것일 수도 있지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서 흔히 그렇듯이 의문이나 여러 설은 많이 존재하는 반면 제대로 된 설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답니다. 웨치, 아이스맨. 1991년 독일 관광객이었던 헬무트 지몬과 에리카 지몬은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국경의 산을 거닐던 중 우연히 미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웨츠 계곡 근처였다는 이유로 미라에겐 웨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발견한 두 사람은 아마 이 미라를 단순히 불운한 관광객쯤으로 여겼을 텐데요. 하지만 진실은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연구 결과 웨치는 5300여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가 속한 부족의 직계 자손은 남자, 여자 어느 쪽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구리와 관련되어 있을 확률이 높았고 긴 여행을 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상인과 사냥꾼, 부리세공을 겸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식생활로는 야생 고기나 야생 식물 등 다양한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웨치는 45세 정도의 남성으로 문신이 있고 완전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구리로 만든 도끼와 뼈칼, 심지어 활도 가지고 있었죠. 어쩌면 적대적인 부족 간의 싸움에서 희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미라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고대 유럽 부족들의 생활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관광객이 우연히 발견한 것은 바로 인간 백과사전이었던 셈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살면서 의외의 물건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어쩌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의 공유와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채널 구독을 하시면 최신 영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